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오빠가 있고 올해 초에 새언니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오빠 부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좋아하며 많이 축하를 해줬었죠. 저도 첫 조카가 생긴다는 기쁨에 마냥 좋았었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5개월 전쯤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새언니의 유산 소식에 저희 가족들도 첫 손주와 조카를 못 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사람이 새언니이니 위로해주고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었죠. 그런데 문제는 새언니가 유산을 하고 난 후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밖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유산 소식을 듣고 많이 슬펐으니까요. 더군다나 언니가 임신 6개월쯤에 임신을 하게 돼서 더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언니도 많이 힘들겠지만 저희 오빠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혼자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빠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언니는 매일 집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고 노력을 안 하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오빠 혼자 아둥바둥 일하는 게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아기야 다시 가지면 되잖아요. 유산을 했다고 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것도 몇 달씩 저렇게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야 하는 건가요?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성인이면 마음을 빨리 추스리고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일이 하기 싫어 더 힘든 척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저도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여태까지 위로만 해줬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어제 처음으로 큰맘 먹고 새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는 뼈 빠지게 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데 언니 혼자만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냐. 계속 그러면 어느 누가 같이 살고 싶겠냐. 오빠를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충 간추려서 적었지만 장문으로 적어 보냈었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나름 신경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제 톡을 본 새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제가 받자마자 쌍욕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들을 퍼붓는데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오빠가 새언니한테 잡혀 사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새언니가 힘들어서 그렇다며 이해하라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오빠가 힘들어하는 꼴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 정도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한테 쌍욕한 걸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당장 이혼시킬 것 같아서 참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입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하자면 오지랖을 떨었다기보단 새언니를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새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언제까지 집에 박혀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팩트는 저한테 쌍욕을 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놀라서 기절하실 것 같고 오빠한테도 사실 세세히 말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세상에 있는 온갖 쌍욕은 다 들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래도 제가 나쁜 년인가요? 두 번째 추가입니다. 아니 저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었다 해도 누가 5개월씩 울기만 하고 싶니까?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 언니나 오빠, 동생이 아이를 잃었다고 쳐요.
본인도 많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집에서 징징대기만 하고 있으면 용납이 되나요? 그럼 저희 오빠도 슬프다고 일 안 나가고 같이 집에 처박혀 있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생활은 무슨 돈으로 하고요. 너무 안쓰러워 가족 입장에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새언니가 불쌍한 데만 꽂혀서 아주 난리들이 나셨네요. 네, 그냥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26 먹은 어린 시누이가 오직 답답하면 35 새언니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새언니였다면 제가 보낸 톡을 읽고 아, 저렇게 어린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지내고 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한참 어린 시누이한테 쌍욕하면서 수준 낮은 행동은 안 할 거라고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죠.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생각들이 너무 어리시네요. 감성만 찾지 마시고 현실을 사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진짜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요. 네 오빠가 그리 불쌍하면 네 월급이라도 떼주던가요. 임신 6개월이면 뱃속에서 애가 얼마나 자랐는지 아나요?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기와 교감하면서 태어날 날만 고대하다 갑자기 유산했는데 힘든 척을 한다고요. 네 새언니가 만약 내 가족이었으면 쫓아가서 너한테 더 심하게 했을 겁니다. 겨우 신우 주제에 네가 뭔데 나대요. 그렇게 불쌍하면 네 오빠 네가 데려다가 살아요. 진짜 별 정신 나간 인간을 다 보겠네. 두 번째. 네 오빠 힘든 거 그리 안쓰러우면 네 월급이라도 갖다 줘요. 나 18주에 유산하고 남편이랑 끌어안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눈도 못 마주쳤어요. 또 울까봐. 쓰니 엄마는 쓰니 죽으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씩씩하게 살 것 같아요. 추가 글까지 보니 아주 당당하신 것 같은데 카톡 니네 부모님 꼭 보여드리시고 새언니가 쌍욕하더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니네 오빠와 새언니 친정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물어보세요. 징징대면서 처박혀 있다니. 진짜 욕도 아깝습니다. 새언니가 그냥 시댁하고 영 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신 6개월에 잘못된 건 유산이 아니라 사산이에요. 쓰니 하는 걸 보니 왜 아이가 잘못됐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되네요. 입으로라도 재짓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혼시킨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쓰니 내가 이혼시키는 게 아니라 너님 오빠가 너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말은 똑바로 하세요. 네 번째. 아니 그니까 실시간으로 추각을 적지 말고 너도 그냥 유산하고 나서 유산됐네. 또 가져야겠다. 하면 된다니까요. 뭔 개소리를 이렇게 길게 적어요. 꼭 유산 후에 절대 울지도 말고 속상해도 하지 말고 평소랑 똑같이 일 다니고 해요. 네 미래 시어머니가 새아가 유산했고 이제 홀몸이니 얼른 일하거라. 남편 혼자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러냐? 하고 말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다섯 번째. 새언니가 자식 잃고 몇 개월을 엉엉 울고 일도 안 하는 걸 왜 시누이가 용납 못할 문제인 거죠? 그건 그 집안의 문제지 너님이 용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지랖만 넓은 게 아니라 낄낄빠빠 못하고 눈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용납 못한다는 건 신우 주제에 이지라라는 걸 사돈댁이 알게 돼서 이 상황 용납 못한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납이란 단어를 언제 쓰는지도 모르는 돌머리 주제에 인성까지 메마르고 한글 안다고 글 막 써서 올리지 마세요. 죄받아요. 여섯 번째. 아니 저기요. 애 품고 있다가 잃은 사람이랑 너랑 입장이 다르다고요. 네 생각 찾지 말고 그렇게 네 오빠가 안쓰러우면 네가 네 월급 주라잖아요. 네가 거기에 입댈 주제도 입장도 아니라고요. 내가 새언니 친정 식구였으면 이혼시킬 생각하고 네 주댕이를 가만 안 뒀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할 말 못할 말 가리고요. 일곱 번째. 욕도 아깝네요.
새언니가 보살인 듯 합니다. 나였으면 찾아가서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릴 것 같은데. 아이야 또 생기면 된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다니. 6개월이면 한 생명체가 된 겁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다 생기고 엄마 목소리도 들렸을 거고 태동도 있었을 건데 혹시 쌍패인가요? 님이나 아이가 잘못돼서 하늘나라에 가도 하하하 웃으면서 뭐 또 생기겠지 하며 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